안녕하세요. 어린이 조선일보 김작가 신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린이 조선일보 김작가 기자 오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오늘의 프리뷰. 네, 오늘의 신문은 7월 13일 화요일 따끈따끈한 신상 신문입니다. 와, 네, 기자님, 여기 오늘 일면서부터 되게 멋지죠? 멋있는 네. 사진이 있네요. 태권! 아, 혹시 태권도 다닌 적 있으세요? 어릴 때? 네, 저 띠도 따왔어요. 한번 해보시죠. 보여주세요.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기억이 안 납니다. 유치원생 때라서. 네, 제가 왜 처음부터 태권도를 갑자기 했냐면요. 이번 지면이 이제 태권도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소개하는 지면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세요? 네, 거기서 되게 뭐 많은 경연하고서 이제 뭐 1등을 뽑는 그런 맞아요. 프로그램 아닌가요? 뭐 우리나라의 슈퍼스타 K에서 맞아요. 음악을 겨루고 그런 것처럼 복면가왕에서 음악 겨루고 하듯이 요 미국을 대표한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태권도가 올라왔는데요. 한국인과 미국인으로 구성된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이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아주 놀라운 공연을 선보였다고 해요. 3분 30초 동안 막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발차기를 하고 요거 막 손판을 깨트리고 막 난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심사위원단이 내 인생에 이런 공연 나 진짜 처음 본다. 언빌리버블 하다. 어메이징. 네, 어메이징하다 하면서 정말 기립박수를 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인을 홀린, 세계인을 사로잡은 이 태권도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K-팝이라는 것이 요즘 열풍이잖아요. 그쵸. 그 주역이 지금 BTS, 일명 방탄소년단이 이제 K-팝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 사실 K-팝의 원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태권도와 김치입니다. 네. 자, 네. 말씀하시죠. 아, 네. K-팝의 원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K-문화의 원조쯤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제가 너무 지금 흥분했습니다. 네, 흥분하셨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쨌든 요즘은 이제 코리아 하면은 대부분 방탄소년단 약간 요쪽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한류 전도사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이 태권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그리고 김치 단어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어이기도 하다고 하고요. 진짜 이 K-팝이 주목받기 이전부터 우리나라를 좀 널리 알린 문화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번에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뭐 축구나 농구 그리고 골프 같은 거는 외국에서 시작된 스포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처음으로 외국으로 나간 아주 국제공인 스포츠 최초의 스포츠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빠뜨리셨네요. 저 못 봤어요. 유일하게. 역시 똑똑하십니다. 나날이 갈수록 똑똑하시네요. 신문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창시돼 세계로 퍼져나간 국제공인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권도 도장 다니는 어린이들 많을 텐데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태권 하셔도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의 전통 무예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가슴속에 자긍심을 가지시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이 태권도가 우리 배우기는 하지만 대체 기원이 어디인지 이런 걸 잘 아는 친구들은 많지 않잖아요. 맞아. 저도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았는데 뭐 태권도의 기원이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한반도의 고대 부족 국가들이 이제 단합이랑 또 재밌게 노는 유희 그리고 뭐 이제 부족의 번영 같은 걸 기원하면서 일종의 행사를 열었대요. 이제 그때 막 춤도 추고 놀면서 했던 그런 무예라든지 무술 같은 것들이 이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발전을 하면서 태권도라는 것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것이 태권도의 완전 기원이야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옛날에 우리 고대 국가에서부터 이게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설명이고요. 또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의 태권도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 보니까 삼국시대 사람들도 태권도를 했다고요? 네, 이게 정확히 그분들이 태권도를 즐겼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고구려의 고분인 무용총 아시죠? 여기에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두 남자가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싸우는 듯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대요. 이게 태권도의 기본 동작인 품새랑 아주 비슷하죠. 또 신라에서는 화랑 아시죠? 이 화랑들이 무예 수업으로 태권도와 비슷한 어떤 무술을 배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태권도의 원형으로 불리는 무엇이요? 수박희. 수박희 잘하시는데요? 이 말은 좀 생소하시죠? 네. 그렇다면 이 말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택견. 택견, 네. 이크에크. 맞아요, 이크에크. 그 원형으로 불리는 수박희, 택견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벼슬을 내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함께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태권도는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태권도는 충효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몸과 함께 올바른 정신도 수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권도 시작하기 전에 인사도 깍듯이 하고 이렇게 예를 좀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 태권도의 매력에 빠진 것은 아니고 외국인들도 이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국기원에 따르면은 현재 전 세계 태권도 인구가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네, 놀랍죠. 와.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이 한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 1950년대에 이 태권도가 미국에 처음 전해졌대요.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 뭐 아주 어린 아이부터 70대, 80대 노인분들까지 좀 즐기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네, 놀랍죠. 와. 인기를 끌고 있는데 2013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쿠바와 가봉 좀 되게 생소한 나라잖아요. 네. 두 나라의 선수들이 태권도 금메달, 은메달을 휩쓸었다 이겁니다. 역시 네. 역시 우리나라 전통의 무예 만만십니다. 네, 그리고 그 가봉의 태권도 영웅이라고 불리는 앙토니 오바메 선수가 있는데 이분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이게 자국 사상 첫 메달이었다고 해요. 근데 사상 첫 메달을 우리 전통 그 무술인 태권도로 거죠. 멋있죠? 정말 의미가 깊군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기량을 발휘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다음 달 8월에 열릴 그 준결승으로 직행하게 되었거든요. 짱이죠. 1등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잘해서. 근데 비슷하게 이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 2019년 미국 CBS의 경연 프로그램인 더 월드 베스트에서 준우승을 이뤄냈다라고 합니다. 네. 요것도 이제 태권도 시범단이 정말 여기서 잘해가지고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은 거죠. 근데 기자님, 근데 왜 오늘은 하필 이 태권도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 취재를 하신 건가요? 네. 단순히 태권도가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다 요거 때문에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곧 도쿄올림픽 열리잖아요. 네. 근데 올해 이 태권도가 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최고죠?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태권도가 이제 역사는 굉장히 길지만 올림픽과의 인연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첫 시범 종목이 되었고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의 정식 종목이 돼서 이제 또 여기서도 금빛 메달을 노리는 선수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고 값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 흘리신 땀이 정말 더 커다라니까 저희는 항상 그걸 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올림픽 태권도 규칙 알고 보면 더 재밌잖아요. 대체 언제 점수를 얻는 건지 모르니까 맞아요.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공격은 손기술과 발기술로 나뉘어요. 네. 손은 이렇게, 발은 그쵸. 이렇게 나가겠죠? 그쵸. 네. 그래서 손기술로는 이 몸통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발기술로는 몸통에 있는 호구와 어깨 위부터 머리까지 모두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반신은 안 되고 거의 상체 위주로 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쳐야 거예요. 되고요. 재밌는 포인트는 감점이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저희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걸요? 네, 경기를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행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는데 도망 다니고 시간 끄는 행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상대를 잡거나 미는 행위. 야,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이게 설명 맞죠? 맞습니다. 허리 아래를 가격하는 행위. 넘어가실까요? 네. 그 다음에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감점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는 남녀 모두 2분 3회전으로 이뤄지고요.
3회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축구에서 마치 승부차기가 있듯이 2분 동안 연장전을 치러서 먼저 득점한 선수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마치 그 승부차기 잘 네.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2분 동안 하다가 1점이라도 먼저 포인트를 올린 선수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정말 흥미로운 기사군요. 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었거든요. 어. 이렇게 가서 막 띠도 따고 가서 네. 이제 품새도 하고 했는데 아, 이렇게 오래간만에 태권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몰랐던 사실을 더 많이 하니까 정말 재밌네요.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재밌거든요, 여러분. QR코드 보여주시는 거죠?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이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아메리카 갓탤런트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공연을 펼쳤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저는 이거 사실 살짝 봤는데 여러분 후회 절대 안 합니다. 시간 순삭 순삭.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것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 너무 멋있죠. 자긍심을 이럴 때. 가지고. 네. 네.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아, 또 생각만 해도. 네. 네, 그럼 다음의 기사로 넘어가실까요? 네, 여러분,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얼마 전 저희 기사에서도 다뤘었죠. 베이조스보다 이 우주 여행을 먼저 간 사람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함은 리처드 브랜슨입니다. 아, 리처드 브랜슨. 리처드 브랜슨. 네. 영국의 억만장자이시고요. 올해로 71세가 되신 분인데 사진 보면은 굉장히 젊고 멋있으세요. 되게 지금, 멋지게 사시네요. 뭔가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같죠? 뭐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보다도 먼저 이 민간 우주 여행에 성공하셨다라는 소식인데요. 지난 11일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 발사장에서 그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선을 타고 민간인 최초로 우주 여행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탄 이 우주 비행선이 이륙한 지 약 50분 만에 발사체로부터 분리가 됐고 이후 고도 88km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약 4분간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인 미세 중력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구의 우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오신 거죠. 네, 우주 상공에서 지구를 싹 한번 감상하고 지구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입니다. 멋있겠다.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예전에 이제 나사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 몇 번 나간 적이 있는데 민간인이 이렇게 우주에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민간 우주 여행의 첫 이 스타트를 끊었다. 이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요 회장님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죠?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네. 9살에 네. 크리스마스 트리용 묘목을 판매하는 것을 첫 사업을 시작했대요. 9살 때. 네. 그런데 망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독증이 있었지만 이제 기자를 꿈꿨었대요. 네. 15살 때 사회 문제를 다루는 학생용 잡지를 창간했는데 광고 수익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자금난과 유통망 부족 등으로 인해서 또 망했대요. 망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많아요. 네, 17살 때는 레코드 우편 판매점을 열었었는데 사업 규모가 커지고 뭐 이제 흥행을 하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음악 사업에 뛰어들었대요. 네. 근데 이제 이후 이제 항공사, 통신업체, 유통 등 40개 계열사를 이제 거느린 대규모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와요. 반전이 나와요. 네, 1987년 열기구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셨죠. 네, 이게 뭐 추락을 했는지 이제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해안 경비대 덕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분이 정말 실패와 도전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려 9살 때 이미 여러분 지금 보는 친구들보다 더 어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9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뭔가 첫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네, 대단하죠. 보기 좋게 실패하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뭐 잡지도 창간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모험 정신도 굉장히 뛰어나서 아까 말했듯이 열기구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실 뻔한 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엔 우주를 갔다 와서 정말 여기 멋진 말을 남기셨는데 저는 이 말 정말 감동 깊었어요. 설명해주세요. 나는 한때 별을 바라보며 꿈꾸던 어린아이였지만 이젠 우주선에서 아름다운 지구를 내려다보는 어른이 됐다라고 해요. 너무 멋있어요. 와, 우주로 가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마법 같았다고 말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패를 해도 이제 두려워 말고 계속해서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도 진짜 어릴 때부터 우주에 너무나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다가 민간 우주 기업인 버진 갤럭틱을 직접 설립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은 어떤 거든 좀 도전을 해보고 요 회장님처럼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꿀팁을 드릴까요? 네, 뭔데요?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해서 넘어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 네. 그래도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일어나야죠. 그렇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네, 요 회장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실패에 왜 실패했을까를 이제 더 깊이 빠져들지 말고 그냥 가볍게 툴툴 털고 뭐 안 될 수도 있지 뭐 내일은 되겠지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 하루하루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20년 후에는 꼭 우주 여행을 직접 갈 수 있는 그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우주에서 만나요. 우주에서 만나요. 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어우, 징그럽게 생긴 거 같기도 하고 뭐예요 이게? 카카로치. 어. 우리말로 바퀴벌레라고 하죠. 갑자기 영어에서 깜짝 놀랐네. 이 바퀴벌레 로봇이 개발됐다고 하는 소식이네요. 네, 일단 바퀴벌레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퀴벌레 어떻습니까? 일단 작아요. 일단 작아요. 그리고 징그럽다? 징그럽기도 하고 속도는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르죠.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어. 못 들어가는 틈이 없어요. 맞아요. 굉장히 빠르고 몸이 작으니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춥지도 않아요. 이게 맞아요. 잡으려고 해서 잘 잡히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바퀴벌레를 보면 굉장히 징그럽고 좀 싫지만 이 친구의 특성을 기계로 만들면 어떨까요? 오.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럼 마치 이제 뭐 지진통이나 엄청나게 건물이 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쵸? 곳에 사람이나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네네. 곳에 얘가 들어가가지고 탐사를 그쵸? 할 수가 있을 거겠네요. 맞아요. 이번 기사 아주 정확하게 잘 읽으셨습니다. 네. 이거다니요. 네, 이 빠른 속도와 질긴 생존력을 자랑하는 바퀴벌레 로봇이 개발됐다라는 소식인데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따르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연구진이 이 바퀴벌레의 특성을 따서 소형 로봇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해요. 이 친구가 120cm 거리를 단 5.6초 만에 이동할 수 있고 자기 몸무게 100만 배 넘는 물리적인 압박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진이 났을 때 이 잔해 속을 빠르게 탐험할 수 있고 또 뭐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구해내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방면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와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은 아니고 좀 네. 예전에 뱀을 기어가는 거를 이제 본다 가지고 만든 네네네. 로봇과 이제 네. 거미 다리 맞아요. 그게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서 이제 개발 중이라는 네네. 걸 봤었는데 와 바퀴벌레 로봇이 이미 이제 개발이 됐다는 너무 거는 신기하죠? 와 조금 징그럽다고 생각한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네요. 근데 이 친구가 징그럽긴 한데 어쨌든 다양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이 친구의 좀 활약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많은 로봇 기술이 개발돼서 어떠한 재난에도 항상 안전하게 구출되는 네.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실까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실까요? 넘어가실까요? 저 이 기사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작가님. 네, 무리한 교배로 눈 없이 태어난 티컵 강아지라는 아이고. 기사입니다. 이 티컵 강아지가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뭐 이렇게 되게 조그만 강아지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말 그대로 티컵, 이제 찻잔이죠. 이게 잔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강아지인데, 사실 저 어렸을 때 제 아는 친구가 요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티컵 강아지. 귀엽잖아요. 너무 약간. 귀엽죠. 어느 날 신발 신으려는데 뭔가 느낌 이상해서 보니까 신발에 쏙 빠져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퍼둥퍼둥거리고 있더라고요. 귀엽긴 너무 귀여워. 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맞아요. 이게 사실 자연적인 현상으로 태어난 친구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티컵 강아지는 어쨌든 몸집이 너무 작으니까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더 작고 연약한 소형견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비슷한 견끼리 좀 반복적으로 교배를 시켜가지고 좀 인공적으로 만드는 친구들이라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몸이 약할 수밖에 없죠. 몸 너무 조그마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무리한 교배로 막 이렇게 하다가 좀 어딘가 잘못됐는지 아이고. 눈이 없이 태어난 티컵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 기사 저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참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보기에 예쁘고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인공적으로 교배를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굉장히 작은 초소형견의 인기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판매업자들이 이 강아지의 건강과는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소형견을 억지로 교배를 시켜가지고 좀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요즘 그 왜 강아지들 보면 순종이라고 해서 꼭 그 순종 강아지를 이제 입양하려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예전에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원래 이제 순종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것은 아니다. 이제 계속해서 같은 종으로 이제 우리가 상품화해서 만들고 싶기 그쵸.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비자연적인 그런 형식으로 네. 교배가 돼서 나온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보다는 일명 시골 잡종이라고 하죠. 시골 잡종. 네네. 일명 우리가 뭐 주변에 보면 뭐 똥개 이런 애들이 건강하죠. 네, 걔네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태어난 네네. 그런 교배로 태어난 친구들이라고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강아지를 만약 정말 키우고 싶으시다면 물론 저는 아직 키우지는 않고 있지만 펫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곳에 가서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생각보다 되게 버려진 그 맞아요. 마음이 이제 상처를 받은 그런 아픈 친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입양해 오는 것은 어떨까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작고 귀여운 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동물을 생명이 아닌 어떤 인형으로 보는 그런 마음이 맞아요. 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물은 사랑을 위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아지들은 우리가 사랑을 주고 또 그만큼 이 친구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한 명의 생명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강아지는 뭐다? 친구다. 친구, 절대 가족이다. 강아지는 친구다. 네, 말이 좀 이상하죠? 네, 절대 어쨌든 친구다. 훈훈한 분위기. 훈훈한 분위기. 네. 넘어가시죠. 네, 다음 면 기사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기사님 혹시 네. 예전에 이제 급작스럽게 용돈 필요할 때 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 어릴 때 말씀이시죠? 네. 엄마 나 500원만 줘. 그렇게 한번 주셨어요? 잘 안 주셨죠? 네. 그러면 엄마 이제 대번에 왜? 아. 돈 이미 줬잖아. 맞아요. 줘야 돼 하면 필요해. 다 썼단 말이야. 일단 줘. 네. 그래서 거의 못 얻어냈죠 저는. 네, 사실 그 필요한 이유는 떡볶이 먹고 싶어서 맞아요. 그런 거 같지만. 떡볶이 슬러시 네, 먹으려고. 네, 저도 네. 어렸을 때 용돈 받은 거 다 써가지고 네. 몰래 500원짜리 이렇게 네. 슬쩍 했다고 엄마한테 엄청 안 혼났거든요. 돼요. 큰일 나요. 엄청 혼났어요. 네. 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네. 여러분 용돈 받는 꿀팁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바로 주장하는 글인데요. 네. 저희 이제 육면 내용에서 이제 주장하는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고 잘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꿀팁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용돈이 필요할 때 저 용돈 좀 더 올려주세요 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전혀 설득 효과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용돈이 왜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올려줘야 하는 이유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부모님께서 그래 지금 용돈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올려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모님을 설득할 때 그리고 나의 의견을 관철시킬 때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은 일명 논설문이라고도 하고요. 주로 이제 다른 사람 뭐 엄마 아빠라든지 선생님 친구를 설득할 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 내가 옳다고 믿거나 혹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치에 맞게 설명하면서 주장을 펼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좋은 논설문 쓰는 방법 간략하게 알려주시죠. 1. 글쓴이의 주장이 뚜렷하고 2. 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며 3. 주장은 공정하게 4. 정확한 증거로 믿음과 공감을 얻고 5. 서론 보는 결론의 앞뒤가 맞게 이어져야 한다. 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네. 왜라고 묻기 전에 네. 들으시는 순간 네. 용돈을 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조선일보 작가교실 있고 어머니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한 글을 한번 멋지게 써보세요. 굳이 뭐 용돈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 학원에 나 요즘 학원 다니기 너무 힘들어 하나 줄이고 싶어. 그럴 때도 설득하는 글을 충분히 써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 때 좀 집안일 줄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이렇게 논설문 써보세요. 네, 여러분들도 논설문을 많이 쓰시고 저희 오늘이 기자님과 같이 엄청 말을 잘하시고 똑똑한 어린이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도 어떻게 조금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아,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매일 까먹을 수 있죠? 여기 뭐 있는데? 뭐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정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